아, 아,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이차함수 그래프를 위아래로, 즉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는 걸 배웠었죠. 이번 시간에는 이차함수 그래프를 좌우로, 즉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는 그래프랑 이 두 가지 평행 이동이 합쳐진 그래프 성질을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특히 이제 마지막에 배우는 이런 형태는 이차함수의 표준형이라고 불릴 만큼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이해하면 그래프의 꼭지점이랑 축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훨씬 쉬워질 거예요. 시작해 볼까요? 이차함수 x 빼기 p 제곱의 그래프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 그래프는 이 y는 ax 제곱 그래프를 p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그래서 원점이 꼭지점이었던 얘를 p 방향으로 쓱 밀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을 했는데 외식에서는 x 대신에 x 빼기 p가 들어간 걸까? 그래서 지난 시간 잠깐 복습을 해보자면 우리가 y는 ax 제곱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편히 이동하면 식이 어떻게 됐어? 식이 y는 ax 제곱 더하기 q만큼 이렇게 됐었죠. 이 식에서 q를 왼쪽으로 이항을 해봅시다. 그러면 y 빼기 q가 ax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면 원래 식이랑 새롭게 편히 이동해서 만들어진 요 식을 우리가 비교를 해봅시다. 자, 원래 식이랑 비교해보니까 어때요? 원래 y가 있어야 될 자리에 y 빼기 q가 들어갔죠. 그래서 즉 우리가 결론을 어떻게 지을 수 있냐면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q만큼 이라고 하면 우리가 y 대신에 y 빼기 q를 대입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x축 대칭이동도 한번 복습해볼까? 기억나나요? y는 ax 제곱 이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뭐 한다고? x축 대칭이동은 y 대신 마이너스 y 대입. 그래서 변형한 식이 마이너스 y의 ax 제곱이었죠. 얘를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너가 y는 마이너스 ax 제곱 요런 모양이 됐구나. 이처럼 평행 이동이나 대칭 이동을 하면 원래 문자가 있던 자리에 다른 식이 대입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요 논리를 가지고 얘 그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 빼기 q를 대입했잖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y는 ax 제곱을 우리가 평행 이동하면 여기도 x 대신에 x 빼기 p를 대입할 거야. x 대신에 x 빼기 p를 대입하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즉 x축 방향으로 내가 p만큼 평행 이동 한 식을 내가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 x 대신 x 빼기 p를 대입을 한다고요. 그래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평행 이동한 만큼의 값을 대입할 때는 부호가 어떻게 돼? 반대로 바꿨지. p만큼 평행 이동하면 x 빼기 p를 대입하고 q만큼 평행 이동했으면 y 빼기 q 이렇게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대입해야 돼. x 더하기 p라고 쓰면 안 되고 q만큼 평행 이동한다 그래서 y 더하기 q를 대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배경을 이해했다면 이제 그래프의 특징을 살펴보러 가봅시다. 그러면 이 모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그래프는 y는 ax 제곱을
x축 방향으로 어디만큼? p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읽어내야 돼. 그래서 요 꼭지점을 그대로 p만큼 옆으로 쓱 밀었다고 생각하자 그랬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돼? 꼭지점의 좌표는 원래 0,0에서 뭘로 바뀌어? p,0으로 바뀌고, 추의 방정식도 원래는 x는 0, 얘가 y축을 의미하는 거였지. 얘에서 p만큼 쓱 밀었더니 어떻게 바뀌어? x는 p로 바뀌지. 그래서 대칭 축도 꼭지점을 따라서 p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얘는 y는 ax 제곱의 성질이고, 너는 y는 a의 x 빼기 p 제곱의 성질이지. 그 다음에 x 값에 대한 증가 감소 한번 살펴봅시다. 이 기준이 어떻게 돼? 달라지는 기준이. 얘가 추계 방정식이 기준이지. 그래서 증가 감소가 언제 바뀌냐 했을 때 우리가 추계 방정식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을 관찰해 볼 수 있겠다. 그러면 y는 a의 x 빼기 p 제곱 요 그래프는 x축이 이렇게 그려지고, 이제는 추계 방정식이 원점이 아니라 x는 p 이렇게 되지. 근데 x축 방향으로 살짝만 밀었으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죠? 그래서 너가 알겠지만 p의 왼쪽에서는 x 값이 증가할수록 y 값이 줄어들고, p의 오른쪽에서는 x 값이 커질수록 y 값도 커지네. 그래서 x가 p보다 작을 때 얘는 감소, x가 p보다 클 때는 너는 증가. 얘 어떻게 판단한다 그랬지? 그래프 모양으로, 그지?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가. 요렇게. 얘는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 요렇게. 그죠? 그래서 이 성질들을 그래프 모양과 함께 잘 기억해 두는 게 중요해요.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한번 요약을 해봅시다. 이 그래프는 우리가 기본형이라고 불렀어. 그러면 얘는 특별한 이름이 있진 않아. 얘는 그냥 y는 ax 제곱을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 그래서 모양을 비교해보면 x 대신에 뭐 집어넣었어? x 대신 p 집어넣은 거지. x 대신 p 대입해서 만든 그래프. 요거 중요해요. 구호. 그래서 꼭지점 좌표가 어떻게 돼? 얘는 만드는 법이 요 있으면 되겠지. 얘는 그냥 기본형이니까 꼭지점 좌표가 0,0, 너는 0p,0이죠. 추계 방정식은 x는 0, 너가 이제 y축, 너는 이제 x는 p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 모양은 어떻게 돼? 그래프 모양은 뭐가 결정해? a가 결정하지. 그러면 얘나 기본형이나 평행이동한 그래프나 그래프 모양은 똑같겠지. 그러면 a가 양수일 때는 어떻게? 아래로 물러. a가 음수일 때는 너는 위로 볼로 한 모양이구나. 그쵸? 똑같겠죠? 자, 그럼 배운 내용을 이제 문제에 적용해 봅시다. 이 예제는 이차함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식을 구하고 주어진 식이랑 비교해서 미지수 값을 찾는 유형이야. 그러면 내가 일단 풀이 과정을 어떻게 세워야 돼? 평행 이동한 그래프의 식을 구해야겠지.
그래서 원래 그래프가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3x 제곱인데 너를 어떻게 평행 이동했어? x축 방향으로 플러스 x축 방향으로 플러스 이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그랬죠. 얘를 조금 이쁘게 다시 씁시다. 방향으로 플러스 2라고 할게. 표기를. 그럼 x 대신에 뭐 대입해야 돼? 그렇죠.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야지. 그러면 x 대신 x 마이너스 2를 대입해야지. 그렇게 해서 만든 그래프가 마이너스 3의 x 빼기 2의 제곱. 그래서 평행 이동한 그래프의 식이 다음과 같아요. 그럼 이제 뭐 할 거냐면 주어진 식과 비교해서 AP 값 구하기. 그러면 너랑 같다는 얘기잖아, 모양이. 그렇게 해서 A가 얼마? 마이너스 3. P가 얼마? 마이너스 2. 따라서 A 더하기 P의 값은 마이너스 5.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평행 이동을 해도 그래프 모양과 폭은 변하지 않아, 그지? 그래서 A의 원래 계수, 얘는 또 평행 이동해도 똑같지, 그죠?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이 예제는 이차함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다음에 특정 점을 지나는 조건을 이용해서 미지수의 값을 찾는 유형이야.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면은 마이너스 9,k를 지난대. 그런 풀이 과정도 마찬가지로 평행 이동을 시켰으니까 평행 이동한 그래프 식을 찾을 거야. 그럼 원래 그래프가 얼마?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마? 마이너스 3만큼. 그럼 x 대신에 뭐 대입해야 될까요? x 대신 x 더하기 3을 대입해야 되겠지. 부 조심하시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더하기 3 얘의 제곱이야. 그러면 내가 지나는 점을 줬으니까 이 지나는 점을 여기 대입할 거라고. 그럼 두 번째 단계. 지나는 점을 대입해서 k 값 구하기. 그러면 x는 마이너스 9, y는 k를 이 함수식에 대입을 해야겠죠. 그럼 k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6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 있지. 그럼 너가 마이너스 18 이렇게 들어가네.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18이고 정답을 우리가 3번으로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문제를 풀어보니까 어때? 중요한 게 x축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 평행 이동하면 x 대신에 뭐 대입해? x 대신 x 빼기 p를 얘를 대입한다고.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만들 수 있어요. 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만 확실하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y축 방향 평행 이동, 방금 전에는 x축 방향 평행 이동을 배웠어. 그럼 이 두 가지를 섞으면 어떻게 될까? 동시에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 바로 요런 새로운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 그래프를 이차함수의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이 표준형은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분석하는데 아주 유용한 형태라서 표준형으로 바꿔서 이차함수를 해석하는 문제들이 되게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개념을 한번 보자. x축, y축으로 동시에 움직이면 이 그래프를 꼭지점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x축 방향으로 p만큼 밀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밀었다고 하자. 그럼 꼭지점이 여기 찍히겠지.
근데 그래프의 모양과 폭은 똑같이 원래 그래프랑 그려질 거야. 그래서 변하는 게 꼭지점의 좌표가 0,0에서 원래 P, Q로 변했지. 그럼 축도 어떻게 변했어? 대칭축이 x는 0에서 x는 p로 바뀌겠지. 너가 기본형, y는 ax제곱. 그럼 너가 이제 표준형, y는 ax 빼기 p 제곱 더하기 q. 얘의 성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 차근차근 살펴보자. 그러면 처음은 기본형에서 시작이지. 기본형인 y는 ax 제곱에서 시작. 그럼 두 번째, 내가 x축 방향으로 p만큼 밀고 싶어.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 그러면 뭐 대입해? x 대신 x 빼기 p를 대입해야지. 어디? 기본형에. 그래서 내가 어떤 함수식을 만들었어? y는 a에 x 빼기 p 제곱 얘가 나오지.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야? y축 방향으로 밀어야지. 다시 y축 방향으로 얼만큼? q만큼. 그러면 뭐 대입해야 돼? y 대신 y 빼기 q 너를 대입해야겠지. 근데 어디다 대입해? 내가 구한 요 식에다 요 식을 다시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거니까 요 식에 대입해야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y 빼기 q는 a에 x 빼기 p 제곱 요런 식이 만들어지지.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 식을 정리하면 표준형이 완성돼. 정리해보자. 그러면 q 요쪽만 넘기면 되겠지. 그럼 y는 a에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q 요렇게 들어가는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표준 형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앞으로는 이 표준 형식을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라고 하면 요 단계를 우리가 바로 머릿속에서 요렇게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그럼 이 표준형 그래프의 성질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게. 얘는 어떻다고? 원래 기본형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요런 포물선이라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그래프의 식을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 얘가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너희가 잘 관찰을 할 수 있겠지. P, Q. 추계방정식은 이 직선이네. 이 직선이 우리가 x는 p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그래프의 모양은 어떻게 돼? 얘는 기본형 그래프랑 같지. y는 ax 제곱과 동일하지. 양수면 어떻게 돼? 아래로 불러. 음수면 어떻게 돼? 위로 불러. 그럼 y절편 한번 보자. y절편이 뭐였어? 그래프가 무슨 축?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지. 점의 y좌표. 그럼 우리 y절편 어떻게 구해? x에 0을 대입하지. 그지?
그럼 이 식을 대입해서 구하면 어떻게 돼? 식이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y는 a에 0 빼기 p 제곱 더하기 q 요렇게 되고,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AP 제곱 더하기 Q, 너가 Y 절표니까 너가 Y 절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가 어떤 형태라고? 이차함수의 표준형. 그래서 이 형태는 그래프의 특징을 한눈에 보여줘서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불러. 이 용어 자체를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고등학교 수학에서도 자주 사용될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얘의 가장 큰 장점이 뭐야? 식만 보고 어떤 그래프를 얼마나 평행 이동했는지, 꼭지점과 추이 방정식을 바로 파악할 수 있어. 되게 편리하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리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우리가 기본형이라고 부르고, 얘를 이제 표준형이라고 불러. 그럼 얘 어떻게 만든 기본형을, 요식만 보고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x 대신 x 빼기 p 대입, y 대신 y 빼기 q 대입한 모양이지. 그 다음 정리, 대입 후 정리. 그럼 꼭지점 좌표가 너는 0,0이었는데 너는 이제 p, q 요렇게 되죠. 그럼 추이의 방정식이 어떻게 돼? x는 빵, 너가 이제 y축, 얘는 x는 p 요렇게 되지. 그래서 그래프 모양은 두 개가 동일하겠죠. a가 결정하잖아. a는 양, a 너가 아래로 볼록, 너가 위로 볼록, 요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표준형 그래프 성질을 알아보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봅시다. 얘는 이제 그래프의 기본적인 표준형 그래프를 해석하고 꼭지점, 추이 방정식, 그래프 모양, 증가 감소 구간, 지나지 않는 사분면 등등을 이제 한번 생각해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얘를 잘 살펴보자. y는 x 빼기 2 제곱 더하기 3이래. 얘가 표준형이라고 그랬죠. 그럼 괄호에 붙은 얘랑 얘가 만약에 없다면 어떤 모양일까? 그렇죠. 바로 기본형 모양이지. 그럼 얘를 이만큼 편행 이동한 거잖아. 그럼 얼만큼 평행이동이? x 대신에 x 빼기 2가 들어가 있으니까 x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 있고, y 대신에 플러스 3이 붙어 있으니까 너는 y 대신 y축 방향으로 얼마? 마이너스 3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한 거네. y 대신 y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한 거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얘는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를 넘기면 y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거니까 3만큼 평행 이동. 그래서 꼭지점이 0,0에서 2,3만큼 그대로 이동하지. 추계 방정식은 얘 x 절편 따라가니까. 그러면 기본형이 y는 x제곱에서 x축 방향으로 2, y축 방향으로 3 밀었으니까 꼭지점이 2,3 요렇게 들어갈 거고, 얘가 추이의 방정식이 x는 2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요 그래프가 y는 x 빼기 2 제곱 더하기 3. 그래서 추이의 방정식은 x는 2가 될 거고, 너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또 증가하는 범위는 그래프 모양이 요렇게 생겼겠지, 그지? 그래서 범위가 기준이 추이의 방정식 기준이니까 x가 2보다 클 때. 그래서 이 정보를 종합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요 답을 빠르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표준형 그래프의 성질을 이해하니까 문제가 잘 풀리죠. 그래서 이차함수 표준형은 그래프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오늘 배운 내용은 표준형 그래프를 배웠잖아. 그러면 표준형 그래프를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y는 ax 제곱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얘를 평행 이동한 거다.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돼?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로 바뀌죠. 모양. a가 양수일 때는 너는 아래로 볼록, a가 음수일 때는 너는 위로 볼록. 그럼 꼭지점의 좌표를 한번 봅시다. 너는 0,0에서 어디로 간 거야? 너는 P, Q 이렇게 이동을 했겠죠. 그다음 추계 방정식 어떻게 돼? x는 p다. 그 다음에 증가 감소 따지기. 기준이 어디? 기준의 추계 방정식. 그래서 x, p 값을 기준으로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의 증가 감소가 바뀐다. 그래서 축이 x는 p니까 너 왼쪽에서는 감소, 너 오른쪽에서는 증가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오늘 이차함수 표준형 그래프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이 이차함수 그래프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이 표준형을 이해하면 이 이차함수 그래프가 훨씬 더 친숙하게 느껴질 건데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개념을 활용해서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함께 풀어봅시다.